안녕하세요. 경제일자리 문과 정지수. 박수빈입니다. 지수님, 제가 질문을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청년 취업난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와,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취업난이 이제 청년 취업난이란 말이 이제 1997년 이제 IMF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났잖아요. 네네. 그리고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이제 부족해진 현상이 결국 청년들이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 청년 취업난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통계를 봤더니 코로나 때 11%까지 올랐더라고요.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이 되고, 근데 보통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 전반적인 사회적인 시스템 문제인가라고 보는데, 저는 모든 하나의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두 가지에서 과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문제 7, 그 다음에 개인의 책임 3, 이제 7대3이라고 주장하는데, 근데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아예 면접도 진행하지 않고 취업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거는, 그런 거는 사회적 문제 100이라고 볼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이제 7대3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선 사회적인 문제를 7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사회가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직종을 사회적인 전반 시스템을 과연 유도를 했는가, 그런 거 보면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나오고 전공을 살리고 싶어서 취업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상황 속인데, 근데 이제 결국 국가의 산업 체계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 전환되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2000년도 후반이라던가 2010년도 초반 같은 경우 대학 진학률이 무려 78% 이상, 뭐 82%까지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학 졸업자들에게 과연 정부가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산업을 준비를 했는가라고 물어보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빈님께서도 이제 전공을 살리기에는 전공의 문이 매우 좁아진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인데, 결국 그런 문제로 사회가 대처를 못했다가 저는 70%의 이제 과실을 묻고 있고, 개인에게 왜 30%를 따졌냐면은 결국 저는 군비 경쟁이라고 봐요. 이제 예전에 토익 900점이라고 하면은 우와, 대기업 갈 수 있겠다, 무슨 땡땡 기업 갈 수 있겠다 하는데, 지금 토익 900점이라고 하면 결국 그냥 누구나 시작하는 이제 출발선이잖아요. 결국 토익 900점이 그렇게 된 이유가 결국 차별화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모두가 개인들이 얘가 했으니까 나도 같이 갈 거야 라는 그런 문제가 결국 평범한 길만 가게 되고 결국 따라가는 형식이 되고 쫓아가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결국 개인들이 선택한 길이고 그건 개인이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개인의 책임을 결국 따질 수밖에 없고, 결국 개인이 자신이 맞는 옷을 입지 못한 거죠. 남들이 가던 길만 가고 결국 그걸 선택한 거는 개인 자신이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 취업난의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신만의 차별성, 독특성, 독창성. 그러니까 청년 취업이라는 게 결국 같은 길을 가다 보니까 결국 맞물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침 출근 시간에 퇴근길에 가는 거는 당연히 도로에서 차가 막히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고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목적지에 갔다 보니까 차가 막히게 되고 결국 그쪽엔 경쟁자가 몰리게 되고 결국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점이 매우 적어진다고 봐요. 개인의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만의 무기가 무엇인가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수빈님께서는 뭐 여행 가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는 못 갔지만 여행 가는 거 좋아합니다. 여행을 가서도 이제 어떤 일자리가 어디 지역을 갔더니 내가 못 봤던 일자리가 있네라는 것도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예전에 네. 포항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네. 그 제철소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철소라는 그런 직장이 있는 건 알고는 있는데 과연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 제철소에 가봤더니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결국 이제 여행 같은 경우도 뭐 자신이 결국 새로운 걸 많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결국 인생의 경험이고 하나의 해결법이지 않을까. 많은 시선을 다양하게 보고 이제 많은 것을 보는 게 저희 청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수빈님께서 최근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아직은 좀 진전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열심히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취업자의 삶을 솔직히 유예 세대들이 그 힘듦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가요? 네. 혹시 실례 안 되면 한번 여쭤봐도 되는지. 그냥 최근에는 제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취업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같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이제 정보 교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번에는 어떤 취업 정보가 이제 떴으니까 너가 이쪽에 관심 있으니 같이 한번 도전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교류를 나누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취업을 하는데 솔직히 많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걸가 있을지. 아무래도 이제 경력을 쌓기 위한 자격증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취업 정보를 좀 많이 알고 싶어서 그런 취업 정보를 주변에서 좀 찾아다니는 게 제일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취업 정보가 얻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면은 네. 혹시 그래도 듣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보고는데 혹시 그런 사이트라던가 혹시 알고 있는 데 있는지.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는 이제 선후배님들께 듣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인 활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인턴십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많이 받곤 했었는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커뮤니티가 사라지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발벗고 나서서 찾는 편이에요.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구청 취업정보 게시판에 관련해서 그쪽에서 많이 찾아보고 있고요. 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는 뭐 그런 장학재단에서 연계하는 멘토링 활동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런 서포터즈 같은 그런 인턴십 체험 활동 같은 것들을 주로 하곤 했습니다. 정말 유용한데요. 구청 홈페이지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좀 더 정보가 많이 괜찮은가요? 아니면 좀 약간 부족한 것이 있나요? 조금 이제 한 분야에 대해서 여러 분야보다는 이제 한 가지 좀 분야에 대해서 좀 밀접하게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취업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긴 하지만 이제 그 다른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죠. 수빈이 그러면 네네. 결국 구청의 사이트가 좀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이트를 혹시 좀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네. 이 카메라의 구청장님에게 꼭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희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 연수구 청년들이 많은데요. 구청장님, 저희 취업 정보 좀 더 많이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구 청년 네트워크위원 일자리 분과장을 맡고 있는 송한터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연수구에서 바이오 기업 스타트업 HR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연수구 청년 네트워크 일자리 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학생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구 청년 네트워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양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서영님은 혹시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기업을 평가할 때 가장 가치 있게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많은 부분들이 가치 있게 평가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바라는 만큼 복리 후생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봅니다. 한 기업이 기본적으로 복지 혜택을 이루어줬을 때 모든 부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취업 준비생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점이나 자격증 등은 기업들마다 중요시하는 비중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은 지원한 직무와 본인의 활동 이력이 매칭되어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한 경험이 있는 이공계 출신의 지원자가 재무회계팀에 지원한다고 해서 이러한 직무 활동들이 본인을 아무 의미가 없듯이 본인의 활동 영역을 자연스럽게 직무와 연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분석도 중요합니다. 신입 직원들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력서보다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더 높은데요.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신입사원들 간 비교는 자기소개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외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현황과 해당 직무의 상황을 연결지어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고 이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 어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서영님께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많이 껴리는 경향이 있지만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선 어떠한 부분들을 저희 기업들이 어필해 줘야 취직을 고려하게 될지 혹시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요즘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청년들 또한 워라밸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나의 업무와 휴식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하나의 고려사항일 텐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복지, 일자리 환경, 그리고 근로시간 등의 부분들이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그런 게 보장되는 문화가 보여진다면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의 장점을 인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으로 겪는 고용난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취업 준비생만큼 기업 입장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고용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회사의 산업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경제적 타격이 많다 보니 많은 회사들이 매출 감소와 사업 영역 축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영역의 축소에 따라서 당연히 고용 인원은 대폭 축소되고 고용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에서는 내부 교육, 행사, 국무 형태의 변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 입장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개를 해주시면서 송한터님께서는 스타트업 HR 담당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스타트업에 근무하시면서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스타트업에서 느낀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자유롭고 젊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희 대표님은 87년생이시고 임직원 포함 전체 평균 연령은 31살로 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회사는 내부적으로 땡땡님으로 통일하고 있어 임직원들 내부 간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고 이러한 활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실제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단점으로 꼽자면 기업의 연속성이 불안정하다라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꾸준한 매출과 확실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변동성은 있을지라도 기업의 존폐까지는 가지 않지만 스타트업 기업들은 일명 데스밸리라고 불리는 3년 이내 폐업 기업들이 많습니다. 윤정님이 생각하시는 요즘 취업 준비생들이 기업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뽑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취업 준비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마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두 가지를 뽑고 싶습니다. 저는 고용 안정성과 급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터님께서 아까 스타트업에서 HR 담당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스타트업 HR 업무와
대기업 HR 업무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차이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회사 규모에 따른 업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HR에서도 세부적으로 채용, 교육, 기획, 성과, 평가, 보상 등 업무가 다양하게 나뉘는데 스타트업 HR팀의 경우 아무래도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이러한 업무들을 한 명 혹은 소수의 인원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찾아서 한다면 다양한 HR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지만 그만큼 업무의 깊이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윤정님께서 생각하시는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어려우신 점 3가지만 꼽아본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서 제가 3가지를 뽑는다면 첫 번째로 취준 비용이나 생활 비용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채용이 취소되고 공채도 취소되고 채용 일정이 연기가 되면서 오는 불안함 등에 대한 것이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혹시 스타트업 HR 업무에 지원을 하게 될 경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 HR 직무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주인의식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HR팀은 높은 확률로 본인의 직무 외에 다양한 경영 지원 업무를 도맡아 하게 됩니다. 또한 규정이나 사업의 방향성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럴 때 열정을 넘는 주인의식이 부족하다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또 스타트업 HR팀에서는 앞서 말한 이유와 같이 본인의 직무의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가르쳐줄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럴 땐 본인 스스로 해당 업무에 대해 별도의 시간을 들여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HR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노력이나 열정이 없다면 스타트업 HR팀에서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윤정님은 마지막으로 함께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연수구 청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 말이 어떤 위로가 되어드릴진 모르겠지만 아마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감정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단 한순간뿐이고 지나갈 거고 앞으로의 우리는 앞으로도 더 잘 살아갈 거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하고 더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청년네트워크 일자리 분과위원 이준석이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연수구 청년네트워크 일자리 분과 박천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관광 쪽 CEO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인천이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가 아닌데 처음 사업을 하실 때 인천, 그것도 연수구에서 관광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인천의 연수구에서 이제 관광 쪽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되게 이제 다른 도시에 비해서 관광 쪽으로 많이 알려진 도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고 되게 다양한 복합지구의 송도에 있는 많은 호텔과 쇼핑몰들을 바탕으로 관광 사업을 하면은 저희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연수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관광 산업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걸 극복해 나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관광 쪽에서 아무래도 코로나가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거리두기로 인해서도 이제 저희 가맹점인 음식점이나 호텔들을 좀 이용하기가 힘들어졌고 이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관광 쪽 수요는 이제 존재하지만 이제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계속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연수구에서 이제 안전하게 진행하는 행사나 백신의 수급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창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취업이나 이제 다른 선택지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좀 창업이라는 거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아, 네. 저도 처음에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가 친구들과 이제 크게 레스토랑을 준비하면서 나왔는데 사실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친구들은 다 취업을 했고 저는 사실 좀 더 욕심을 내고 싶어서 준비 기간을 또 하다가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에 식당을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조금 버티다가 이제 연수구에서 지원 사업이 있어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또 1인 사업을 하게 되는데 또 이제 홀이 있는 업장이 아닌 배달 전문점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승산은 있겠다 싶어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1인 창업이라고 하셨는데 1인 창업을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으신가, 괜찮으신가요, 혹시? 1인 창업을 하다 보니까 메뉴를 제가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다채롭게 하고 싶지만 1인 창업에 대해서 한계점이 있고 또 다양하게 메뉴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고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데 이제 조금씩 매출을 올려가면서 직원도 채용하고 같이 또 이제 여러 명과 함께 일할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음식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홀이 없이 이제 배달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 그러면 배달 창업을 하는 어떤 장점이라든가 좀 팁 같은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배달을 처음에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배달 코로나 때문에 홀도 제한이 있고 인원 모이는 것도 제한이 있어서 사실 배달이 더 장점이겠다 싶어서 창업을 한 점도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4단계다, 뭐 3단계다, 4단계다 하면은 조금 더 배달 수요가 더 늘게 되고 또 홈파티가 많이 늘면서 집에서 많이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메뉴를 그냥 식사가 아닌 특별한 파티나 또 이제 호텔에서 시켜 드실 수 있는 메뉴들로 구성을 하면서 조금씩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고 소비자들도 집에서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처럼 먹고 싶다는 니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다행이네요. 아, 네. 오늘 인터뷰 하신 내용이 지금 청년들 앞으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눴던 관광 쪽이나 음식업이 되게 청년들이 접근하기도 쉽고 많이들 이제 참여해서 창업도 활성화되고 연수구에 있는 청년들도 좋은 미래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